안녕하세요. 돈 되는 라디오입니다. 추천 한번 또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지소미아 폐기 효력 정지와 WTO 제소 임시 정지권 및 그 이후에 국장급 회담 결정부터 장관급 회담, 그리고 다음 달로 예정된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일정 조율까지 많은 뉴스들이 터지고 있는데요. 이 건이 굉장히 중요한 것 확실합니다. 지소미아 연장권에 대해서는 미국까지 압박에 가세하면서 한일전을 넘어서는, 우리의 어떤 두 나라 간의 문제를 넘어서는 모양새를 띠고 있죠. 하지만 수출 규제, 우리나라 웨이퍼 한 장의 감산 없이 분명히 일본을 이겨내고 있고, 일본의 타격이 관광업, 자동차 제조업, 소매 포함 할 거 없이 상당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볼 만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건에 모든 시선이 매몰된 사이에 같이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아주 중대한 사안이 하나 있죠. 바로 방위비 인상 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방위 분담금 인상 건이죠. 이 건에 대해서 트럼프의 입장이 아주 강경한데요. 예를 들어 한 가지 사례를 예를 들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한미 동맹에 대해서 갱신까지 언급을 하면서 한미 방위 이 분담금 협상이 힘든 협상이 될 것이다 라고 엄포를 한국에 놓았습니다. 동맹 폐기라는 단어까지, 그 폐기라는 딱 단어까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맥락상 한미 동맹의 재정립까지 방위비 분담에 연관시키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이게 엄포선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한미동맹은 이미 중국과 어떤 북한 이 라인을, 러시아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을 한미 일의 동맹으로 안보적인 라인 형성 그리고 견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정말 연관시킬 거라고는 개인적으로 판단하지 않지만, 엄포 라인에서 그 말까지 나왔다는 것은 조금 이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미국이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칼만 안 들었지 대놓고 공갈 협박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국제 정치가 힘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세계다 보니까 조금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긴 하죠. 또 다른 예로는 아툴 캐샵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부차관보도 같은 맥락으로 한국의 경제력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면서 방위비 인상에 대한 압박을 지속했죠. 그러나 이런 방위비에 대한 과도한 인상이 미국 의회나 지도부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상대적으로 국무부나 정부 쪽에서는 아무래도 트럼프가 다 인사권을 쥐고 있잖아요. 그 정부 인사들이다 보니 매번 You fire 외쳐대는 트럼프의 눈치를 보는 경향이 크고, 반면 미국 의회에 있는 상하원 의회 의원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일방적인 지도부의 방위비 인상 요구가 문제가 있다는데 미국 내에서도 공감대를 어느 정도 형성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방위비 인상 건은 트럼프의 공약 중 하나로서 트럼프가 독자적으로 밀어붙이는 성향이 강하지 의회까지 통일된 의견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해서 물론 합리적인 수준의 인상 근거가 존재한다면 당연히 인상될 것은 인상되어야겠지만, 현재 트럼프의 요구처럼 아무런 근거 없이 무슨 5배 인상하고 땅땅땅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추진 방법이고, 그에 대해서 미국 의회에서도 반대 의견을 어느 정도 내고 있다, 공감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심지어는 미국 언론, 중국 언론까지 비판의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 언론과 중국 언론 등의 트럼프에 대한 비판 이야기를 조금 짚어보자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저도 평소에 좋아하지 않지만 이럴 때는 또 자기들한테 압박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편 드는 어떤 척을 하는 거죠. 얘네들은 한국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오로지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세력들이니 혹시나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황구시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로 한국에 공갈 협박을 하고 있고, 그 수단이 너무나 가혹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주한미군 한계 여단 철수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난을 쏟아냈고, 또한 전년 분담금이 8.2% 정도 증가를 했는데 올해 분담금 500% 증가 요구를 두고 공갈 협박, 착취 수준이다 라고 언급을 했죠.
이러한 맥락의 비판은 중국 신문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NYT, 뉴욕타임스, 미국 주요 언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부당한 이 방위비 인상 요구가 동맹을 약화시키고 있다면서 한국은 비둘기 파가 집권하든 매파가 집권을 하든 미국과의 동맹에 압도적인 지지를 우리는 보여왔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조금 그런 맥락에서 지나친 면이 있다. 한국은 부유한 나라가 맞고 방위비 이 분담금 물론 올려야 하는 것도 맞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 수준은 터무니없는 수준이며 이는 중요한 동맹국을 소외시키는 모욕이다 라고 비판하면서 부당한 방위비 인상 요구는 동맹국이나 파트너로서 미국의 신뢰성에 더 많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결국 승자는 어디다? 북한과 중국이 된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의도는 다 보이시죠?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방위비 인상금을 일단 만만한 한국에 질러놓고 한국과 협상을 통해서 처음보다는 좀 낮은 수치겠지만 꽤나 높은 수준의 방위비 인상을 실현한 후에 그를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적용시키려는 트럼프의 강력한 압박 이후에 양보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처음에 비해서 양보를 하는 것이지 끝에 가서도 꽤나 높은 인상률을 따내는 전략인 것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니까 중국 언론, 한국 언론은 물론이고 미국 내부 언론에서마저 비판 여론이 쏟아지는 것이고요. 한국이 부유한 나라이다. 요거 완전히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과거에 비해서 부유해진 건 맞죠. 하지만 그럼 그 부유해진 만큼을 합리적인 계산 방식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인상시키면 될 일인데 이를 무슨 500% 인상 이건 뭐 강도도 아니고 무슨 깡패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수치를 앞세우고 뒤로는 분명히 한일 관계든 뭐 한중 관계든 중국과 한국, 뭐 한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과 미국, 뭐 여러 가지 지금 엮여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엮여 있는데 그런 정치, 외교적인 어떤 측면에서 강대국의 무기를 통해서 몇 가지, 그러니까 미국은 아무 피해를 입지 않고 그저 말 몇 마디, 뭐 어떤 협상에서의 그런 유연성 몇 마디 해주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상당한 인상률로 올리려는 의도인 것이 뻔합니다. 제가 물론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한일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의 어떤 전쟁, 두 나라의 국한된 전쟁, 그 수출 규제 전쟁을 말하는 거죠. 그거와는 다르게 미국과 지금 한국이 맞붙은 형태이기 때문에 미국이 사실 한국을 실험량으로 지금 삼는 실험쥐같이 지금 한번 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안에 대해서 한국한테 강하게 때려놓고 나머지를 적용시키려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과 1대1로 맞붙은 형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인상은 저도 현실적으로 한국이 이 항의를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게 합리적이고 맞다는 뜻이 아니라 그게 힘의 논리이고 국제정치의 논리이기 때문에 현실을 아예 부정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약속이라 하더라도 미국이 어느 정도 인상안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외교전을 최대한 통해서 그런 어떤 인상안을 통해서 피해볼 수 있는 국가들과의 또 연대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얻어낼 것은 얻어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외교 라인 및 지도자들의 역량을 믿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또 그 합리적인 인상을 통해서 너무나 또 뭐 완전 싸우자식으로 가도 안 되겠지만 그런 게 결국에 이제 저 같은 어떤 수준 낮은 제가 뭐 외교관도 아니고 하니까 이 외교관 지도부에 있는 뭐 장관님들이 그 어떤 줄타기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적절한 선 그리고 전략적인 판단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최대한 중심에 두고 판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트럼프를 뭐 칭찬하는 건 아니지만 뭐 여담으로 이 뭐 주요 내용은 거의 다 다른 것 같고요. 여담을 좀 하면 트럼프를 제가 뭐 칭찬할 마음은 없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 국익에 저는 손해가 되는 거니까 참 애가 또라이면서도 재밌는 게 자기가 처음 대통령 된다고 할 때 공약으로 이 내세운 것들 있잖아요. 트럼프가 뭐 중국을 박살낸다느니 뭐 관세를 어떻게 부과한다느니 분담 방위금 인상도 그때 트럼프가 다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그 공약들을 다 실현시키고 있어요. 그때 트럼프에 투표했던 사람들은 뭐 SOC 투자 확대 정도를 보고 뭐 이거 하면 어떻게 되냐 마냐 경기가 어떻게 되냐 마냐 이 정도로 봤지 그때 쓰인 비현실적인 공약들을 트럼프가 모두 다 실현시키려고
까지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중국을 아주 때려 눕히는 거죠. 물론 중국을 당연히 견제해야 되긴 하지만 정말 세계 경제를 흔들 만한 이런 관세 전쟁을 펼치리라고 누가 확률에 대해서 꽤나 높게 평가했던 사람들은 적었습니다. 근데 정말 빠짐없이 차례차례 다 실현시키고 있어요. 사소한 것까지 시작해서 우리나라랑 상관없는 역대 이런 대통령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이게 제가 공약을 다 한다고 그래서 칭찬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냥 제가 언급한 거는 보기 드문 일이라서 언급을 한 것 뿐입니다. 자기가 공약 세웠던 걸 다 직접 하고 있으니까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부작용이 나던 말던 그냥 몰아붙이는 모양새가 역시 이 트럼프가 캐릭터가 확실하다 싶네요. 근데 그 칼날이 한국으로, 대한민국으로 다가서니 정말 경각심을 갖고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